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틀릴 리 없어. 답은 이거야. 혹시 우연히 맞춘 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베낀 거 아닙니까? 이 풀이가 진짜라면 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칠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숨죽인 도서관 안 윤정희의 손끝이 흰 분필 가루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공식을 적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도서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2세의 윤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걸레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도서관의 낡은 가구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듯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서가 사이로 책장을 정리하는 소리, 노트북을 두드리는 가벼운 키보드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김도연 조교의 차가운 말은 날카롭게 윤정희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을 뿐이었지만 김도연은 마치 그녀가 방해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머니와 친해진 그녀는 김도연의 태도가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원래 좀 그래요. 윤정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 그러나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곧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짜던 윤정희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깊고 넓은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그날도 같은 루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도착한 윤정희는 밀대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곳곳에는 어제 학생들이 남긴 커피 자국과 먼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닦아내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동작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김도연 조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든 채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그만 닦으시고 다른 쪽으로 가세요. 지금 여기 교수님들 오셔서 세미나 준비 중이거든요. 괜히 자리 더럽히지 마시고요. 윤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밀대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서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민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조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일부러 방해하신 것도 아닌데요. 김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너야 아르바이트생이니까 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긴 연구 공간이야.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지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윤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익숙한 인내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포기해야 했던 꿈이 남아있는 곳, 여전히 책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숫자들과 공식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 숨겨진 능력이 빛을 보게 될 날이라는 것을.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서관 중앙
커다란 칠판 앞에서 교수가 도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손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수학적 난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 중인 문제라며 교수는 강조하였지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학생이 주저하며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고 김도현 조교는 피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하려면 적어도 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가 필요하지요.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밀러 교수님이 준비한 문제인가요? 맞아. 이 문제는 아직도 공식적인 해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지요. 그때 조용히 걸레를 쥐고 있던 윤정이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지나 서서히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기로 가시는 거죠? 김도연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칠판 앞에 서서 조용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설마 이걸 푼다고요? 이 문제를 김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움직이며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필기가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적는 수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저한 논리에 의해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계산이죠?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도 어느새 시선을 빼앗긴 듯 조용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손끝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복잡한 수식이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연구원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마저도 진지한 눈빛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의 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없이 깔끔하고 정교하였습니다. 분필이 사각거리며 칠판을 가득 채울 때마다 도서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이는 마지막 한 줄을 적고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칠판을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몸을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가 그녀가 적은 수식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풀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도서관 안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였습니다. 모두가 칠판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윤정이의 수식이 가득 채워진 칠판은 어느 수학자라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가락으로 공식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이 풀이 방식 우리가 접근하던 공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이대로 검토해보면 틀림없이 맞을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에 주변 연구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갑자기 김도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소부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난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칠판을 가리키며 교수에게 따졌습니다. 혹시 우연히 맞춘 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베낀 거 아닙니까? 이 풀이가 진짜라면 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도서관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도서관 안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민지는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았던 손이었지만 그 손가락 끝에는 익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문제를 풀어왔던, 분필을 쥐고 논리를 쌓아 올렸던 흔적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교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교수는 말없이 그녀가 적어놓은 수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펼치고 필기된 공식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이 서려갔습니다. 놀랍군요. 이 풀이 방식은 우리가 접근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손끝으로 칠판을 가리키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그 순간 도서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진짜로 맞는 풀이란 말이야?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걸 풀 수 있는 거지? 그제야 사람들은 윤정이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청소부가 이런 난제를 푼다고요? 하기도 없는 분이? 그의 말은 분명 경멸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그런 그를 향해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김조교, 당신이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까? 그 말에 김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였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칠판을 바라보다가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였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연구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을 굳힌 김도연. 교수는 노트를 손에 든 채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풀이가 정답이라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희 씨, 대체 어디서 이런 방식의 계산을 배우셨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청소부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도서관에 있는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칠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서관 안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지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세상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손끝으로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 수학을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전국 대회에 나가라고 권유받을 정도였지요. 전국 대회요? 누군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학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당장 낀 일을 걱정해야 했지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대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서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생들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수학책을 펼쳐 공부했습니다. 혼자 문제를 풀고 새로운 공식을 익히면서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논문을 읽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요. 결국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교수와 연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책들과 숫자들과 그리고 문제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도서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공부하셨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서. 김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계적으로도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는 연구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걸 단순히 독학으로 푸셨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교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김조교,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도연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연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채 침묵하였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칠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였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도서관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를 학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풀이 방식은 기존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희 씨, 그녀는 조용히 교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푼 이 문제는 학계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도서관 안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의 말에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도서관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이 조용히 깨지며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서관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이 조용히 깨지며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조심스럽게 손뼉을 마주쳤지만 이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와 연구원들, 학생들까지 모두 윤정이를 바라보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눈가를 훔치며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이 굳은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교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교수님, 이 풀이가 맞다 해도 단순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방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교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이 문제는 수년간 연구되었고 지금 당장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의 풀이 방식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독학으로 이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김도연은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교수에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교수님, 이걸 학계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면 이 풀이법이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윤정이를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희 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도서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도서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관심과 기대는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분필을 쥐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도서관 안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손끝으로 칠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식은 기존의 공식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이 시작되었고 도서관 안의 연구원들은 하나둘씩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이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이 풀이가 맞다면 기존 연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교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조교,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문은 학위가 아니라 사고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는 마지막 수식을 적고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서관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진 않았을까요? 그녀의 말에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도서관 안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박수는 놀라움과 충격이었다면 지금의 박수는 존경과 감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제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서관의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평생을 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지는 못했지만 수학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순수했다는 것을. 그녀는 손끝으로 칠판을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노트를 덮으며 윤정이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학자로서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순간 도서관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윤정이를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서관 안의 시선이 윤정이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교수의 질문이 울려 퍼진 후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분필가루가 묻어있는 채로 가만히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학자로서. 그녀는 천천히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레를 쥐고 청소만 해왔던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기회예요. 교수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희 씨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물론 정식 학위가 없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서관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도현마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학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곳 도서관에서 조용히 제 나름의 연구를 해왔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 방식대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민지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큰 기회를 놓치시면. 그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민지를 다독였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손에 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민지야. 그녀는 천천히 칠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칠판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구실로 찾아와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윤정이를 단순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도현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세상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김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서관은 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윤정희에게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수학 문제를 들고 와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들은 연구를 하다가도 도서관에서 그녀를 발견하면 인사를 하였고, 연구원들은 그녀의 풀이를 참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더 이상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문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풀어볼까? 그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천재가 계셨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